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가 받은 최고의 육아 조언입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에게 들을 수 있는 말이었을 수 있고요. 또 육아 선배에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고, 어쩌면 책에서 본 문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재밌는 건 뭔가 사람마다 최고의 조언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맞는 말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말이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아기를 곧 만날 우리 규또님이 요즘 받고 있는 육아 조언들 중에, 이거 진짜 최고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본인과 좀 잘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좀 대충 키우세요. 요거를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의사 유튜버이신 분 영상을 보면서 이제 공감을 많이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요즘에 워낙에 또 아이를 많이 케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의 좀 단점이 드러났다 였는데 그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들어보자면 첫 번째는 아이가 이제 뭔가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개입해서 이제 아이의 깨야 되는 어떤 그 모험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성취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공감을 했고 저도 이제 나중에는 꼭 그 아이한테 최대한 이제 내버려 두고 혼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워낙에 요즘 친구 같은 부모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로서 이제 권위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많이 결여되는 사례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모를 이제 잘 따라야 된다. 이제 부모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칠 필요가 좀 있겠다. 이제 때로는 엄할 필요도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왜 그 과거에는 이제 사실 막 부모님들이 뭐 놀이터 같은 데 그냥 던져놓고 놀고 와 하고서 이제 그냥 일부 뭐 방치형 게임처럼 이제 그렇게 두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 했지만 저희 보시면은 다 잘 자랐잖아요. 아직은 좀 경험은 해보진 못했지만 지금 이제 일종의 다짐으로써 아이를 최대한 좀 방치를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이 들어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첫 번째 뭔가 기다려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아이가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급해가지고 어, 이게 아이를 도와주면서 아이가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없앤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마다 걷는 속도가 다르고, 막 이런데, 막 부모는, 특정 시기가 되면, 남들은 다 이때 걷는다고 하는데, 왜 못 걷지? 하면서 조급해지죠. 억지로 막 걷게 하고, 근데 또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괜찮아, 어차피 다 걸어, 이렇게 하는데, 부모들이 오히려 막 조급해가지고 우리 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네, 뭐, 저희 큐이님 질문이 좀 있으신 그 표정이시네요. 네, 아니, 뭐, 지금 마음속으로 많이 또 리스트업을 해두신 것 같은데, 질문이라기보다는, 불안하게. 아니, 너무 사실 공감은 예, 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첫 번째가 뭐 이제, 아이의 자립심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해보신 결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그런 거죠. 엄마 아빠가 하면은 5분 안에 끝날 거를 30분 넘게 지켜볼 수 있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인내심이 좀 네. 필요하구나. 부모의 인내심을 어디까지 네. 그러니까 시험하는가. 이제,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뒤에 할 것들이 많은데, 이제 아이가 하는 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지켜볼 수 있냐. 저도 항상 매번 고민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아이가 하는 행동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토님도 키워보시면 아실 텐데, 물티슈 뽑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티슈 뽑기를. 티슈 뽑기요. 네. 어, 그러면은 그 뽑는 거를 얼마나 내버려 두고 지켜봐 줄 수 있냐. 그러면 뽑으면 바로 못 뽑나요, 혹시?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못 약간 뽑아서요? 조금 다른 너무 많이 얘기인데 뽑아서? 너무 많이 뽑아서 끝도 없이 뽑거든요. 아, 너무 많이 뽑아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지켜볼 것이냐 아니면은 뭐 바로 못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룰로 가야죠.
건이가 어허, 있는. 안 돼! 이거, 예, 그걸로 근데 가야죠. 그 얘기 있어요. 2돌까지는 훈육이 안 된단 말이 있긴 합니다. 저도 근데 그게 조금 여러 가지 그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10개월부터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저도 좀 뭔가 이게 워낙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될지 좀 그게 고민이 어렵죠. 됩니다. 예. 그리고 규또님이 첫 번째 예시에 더 가까운 거는 밥 먹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밥을 떠먹여주면은 금방 끝나는 일인데, 이 서툰 이 숟가락으로 그 다 흘리면서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를 얼마나 견딜 수 있고, 얼마나 지켜봐줄 수 있냐.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근데 약간 저는 일단은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게 또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아기가 막 그 본인이 하고 싶다.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이제 하기 싫어 할 수도 있고, 하다가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왜 안 되냐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정도를 잘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게 되게 밸런스 조절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왜냐면 아기가 이제 막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해서 막 짜증을 계속 내면은, 이제 그 짜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또 아이한테 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도 사실 좀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일단 뭐 내버려 두다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제 인내심이랑 뭐 아이의 뭐 그 짜증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좀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큐님이 2주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따님이 본인 이름 말하면서 이거 다 내가 맞아요. 하겠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딱 지금 그쵸. 말씀하시는 그 고민을 지금 큐님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저도 근데 규또님처럼 생각은 하기는 해요. 사실 이제 웬만하면은 내버려 두고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것도 이제 부부가 일단은 의견이 좀 맞아야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또 매일같이 하기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하네요. 또 이제 안전이랑 또 직결돼 있으면 더 어려워져요. 또 이게 또. 그쵸. 안전은 최우선으로 가야죠. 그래서 뭐 일단 뭐 저는 좀 더 그래도 이렇게 좀 내버려 둬도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제 케이스가 더 많아지게 되면은 제 안에는 이제 조금 더 저보다 먼저 제재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도 꽤나 있죠. 이게 진짜 정도의 차이인 게 아까 또 교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옛날에는 진짜 놀이터에 던져놓고 이렇게 뭐랄까요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그 안전이란 단어의 수준이 뭐 옛날과 지금이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정말 예민하면 한도 끝도 없이 예민해서 정말 과잉보호하게 맞아요. 되고 또 누군가들은 또 우리 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정도는 괜찮아. 근데 이게 사람마다의 개개인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 있는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 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또 이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사실 그리고 또 이게 제 생각에는 남편이랑 아내랑 조금 시각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남편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사실 부딪혀도 뭐 지금 멍도 안 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또 생각을 할 이제 수도 그게 있고. 또 이제 네. 규또님도 그렇지 딸이잖아요. 또 그게 그래서 그렇죠, 더 그렇죠. 달라져요. 그게 그것도 또 걱정이죠. 아들이 아니라서. 아들이면은 그냥 그쵸, 맞네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놀이터나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제 사실 저희는 이제 원래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온 동네가 키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마 맞죠. 규또님은 더 그러실 거고 후연님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저도 사실 비슷한 게, 저는 이제 어릴 때 주택에 살았고, 저는 이제 어떤 성씨의 집성촌에 있었습니다. 사람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외지인이지만 제 주변에 있는 거기 있는 어른들은 다 따지면 가족들이에요. 큰 범위의 가족들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저도 어릴 때 나가면은 다 이제 그 어른들을 아는 얼굴들이고 이제 누구 집 앤지 다 알고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제 가족들이 좀 밖에 나가도 이제 물론 지금만큼의 이런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 없을지언정 다 어른들이 다 어쨌든 안면이 있는 분들이고 제가 어느 집 앤지 아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감시와 케어가 가능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하긴 요즘 너무 이제 남들한테 무관심하고 하니까. 그래서 놀이터도 이제 뭐 뛰어논다고 해도 이제 저희 놀이터는 애기들이 좀 있긴 하던데, 뭐 요즘에는 놀이터를 가도 친구를 못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듣긴 했거든요. 다 학원은 가야지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맞아요. 저 진짜 주변에 보면 그게 유아부터 시작해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초, 중, 고 다들 친구를 만나려면 학원을 가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원을 안 가면 왕따가 된다고 말할 정도로 되게 심각하다고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저 근데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난 게 저희 어릴 때 집에서 그 놀이터 CCTV가 있어서 집에서 TV로 막 놀이터를 보는 그게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애가 잘 있나 안 있나 이런 거. 호연이 좋은 동네 사셨나 보네요. 어느 세상에서 오신 겁니까, 도대체? 근데 아니, 저는 그런 단지에 살진 않았는데 제 친구 그런 데 갔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TV로 이렇게 외부인으로 똑똑똑 하니까 놀이터가 보이는 그래요? 거예요. 오,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는 저희 동네는 놀이터도 그,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요즘에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게 많아요. 키즈 카페가 많아요. 아, 그쵸. 일반 놀이터보다는 키즈 카페 가면은 이제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고, 부모들도 애들 거기다가 두고 이제 옆에 카페에서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눈으로 이제 한번 스캔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는 아니죠. 조만간 그러면 이제 교토님의 자제분이 커가지고 또 큐이님 자제분이랑 또 가면 될 것 같고, 또 나중에 제가 아기가 생긴다면 큐이님 자제분은 너무 커가지고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고, 또 교토님 자제분이 또 제 아이를 함께 놀아주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